검사 결과를 보니 현재로선 경도 인지장애 단계로 보입니다. 흔히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환자분 증상을 보면 앞으로 판단력과 기억력 저하가 좀 빨리 진행될 겁니다. 이제 나도 끝을 준비할 때가 왔나 보네. 한 회장님 오랜만에 걸음하셨네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제 내 나이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던데. 네, 회장님 있습니다. 그럼 유언 대용 신탁 상품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에 회장님 자산을 맡기시고 살아계실 때는 운영 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에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배분하는 계약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회장님 사후에 자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되고요. 빠르고 간편하게 상속이 되고요. 유언장보다 안전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익자는 당연히 우리 장남이지. 한성우. 알겠습니다. 수탁자는 저희 은행입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회장님 재산 살아생전에도 그리고 사후에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제사 절에 모시라고 한 거 알아봤는데요. 뭐? 왜 저래 모시노? 아니 엊그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나? 성우야, 내가 치매란다. 예?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내 거래은행에 유언 대용 신탁을 계약했다. 수익자는 성훈이로 지정하고. 그럼 미정이는요? 아니, 미정이는 출가 외인이고. 아니, 네가 우리 집 가장인데 당연히 네인데 다 줘야지. 내 뜻이 그렇다. 그래 알아라.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그래. 치매는 더 안 물어보시네요. 오빠 무슨 일이고?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셨단다. 뭐라고? 어머 어쩌노? 요즘 계속 뭔가를 깜빡하고 하시더니 니도 자주 아버지 찾아뵈라. 알았어. 아버지, 마실 거 좀 드릴까요? 마실 거 갖고 올게요. 아휴, 그렇게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며 보살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행에 유언 대용 신탁을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급작스럽게 걸린 폐렴이 악화되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멍하게 뭐하노? 아버지 홀가분하게 가시게 빨리 정리해 드리자. 그래야지.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정리할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살아 생전에 자주 가는 은행에
유언 대용 신탁을 계약하셨단다. 은행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기다. 은행에서 그럼 오빠랑 나랑 알아서 나눠준다는 거가? 아니, 내 혼자나. 뭐라고? 왜 오빠만인데? 아버지가 상속자를 내만 지정하셨단다. 그게 아버지 뜻이고. 뭐 그런 게 어딨노? 그럼 나는?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을 내가 다 이끌어 갈 건데 아버지 뜻이 맞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내가 은행 가서 제대로 알아볼 거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하셨다던데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고 나서인데 복잡한 계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당시 회장님은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재원 변호사님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언 대용 신탁이란 재산을 보유한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 은행이나 신탁회사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를 하다가 사망하면 이제 계약에서 정해둔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넘겨주는 그 신탁법상 제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유언장 없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맡겨놓고 이제 본인이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인 상속과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의 차이점은 상속은 보통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 상속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자산을 신탁 기관인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이제 사망 시에 이제 계약상 정해준 대로 신속하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한다. 이런 게 좀 다른 점입니다. 네. 또 이제 게다가 이제 보통 유언 상속의 경우에는 이제 유언은 법률에 그 정해진 엄격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반면에 유언 대용 신탁은 형식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지는 않고요. 계약의 자유로운 설정과 뭐 운용을 바탕으로 네. 좀 더 유연하게 간편한 방식으로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 이게 좀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치매 초기 진단을 이제 받으신 상태였거든요. 자, 그래서 딸 미정 씨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우선 유언 대용 신탁도 하나의 이제 계약이라고 이제 본다면 예. 우리 민법에 따를 때 이제 어떤 계약이든 이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치매 환자들이 체결했던 계약이라든지 뭐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때 이제 의사 능력이 충분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네. 만약 한재수 씨가 치매로 인해서 이제 의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한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의 무효를 좀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능력이 충분했다.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죠?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다양한 의학 검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 의료기관의 어떤 객관적인 검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KMMSE라고 해서 한국형 간이 정신상태 검사라는 게 있고 네. 또 인지장애 선별 검사, 또 임상 치매 평가 척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형 이제 간이 정신상태 검사의 경우에는 30점 만점인데 그 중에 이제 24점 이하부터는 좀 치매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20점 이하로 이제 점수가 내려가 버리면 이제 좀 엄격하게 의사 능력이 좀 있는 거가 맞는지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은 특정 법률 행위의 좀 복잡성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한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떤 행위랑 달리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사실 복잡하고 법률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산 관련 계약이기도 하고 결국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이해력과 판단력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인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당시의 정황, 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나 관련 뭐
이 지인들 아니면 또 당시 그 당사자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녹취 자료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고인이 이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한재수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네, 일단 한재수 씨의 경우에는 치매 초기 상태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진단 검사 결과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뭐 사업을 해오셨고 직접 은행에 가서 설명까지 듣고 와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뭐 했다면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미정 씨가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이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장점만 얘기를 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정 씨 주장처럼 은행이 이제 유언 대용 신탁과 같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네. 그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중요한 법적 위험성이라든지 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이제 금융기관의 상품 판매를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불완전 판매라는 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한테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상품의 뭐 위험성이라든지 네. 이제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법적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또는 이제 상품이 소비자의 어떤 투자 목적이나 자산 상태에 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제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이건 계약이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된다면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통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 이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뭐 설명 의무, 뭐 그리고 이제 상품 판매 절차, 또 민원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충실히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감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 금융기관이 이 사건 유언 대용 신탁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적합하게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한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을 상속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니면 이제 손해를 또 입은 게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문스러운 것이 한재수 씨와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은행이 은행을 수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수탁자인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고 직접 좀 관리를 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좀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수탁자로 이제 지정을 받게 되면 자칫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도 있고 또 고객의 이익도 있고 이 사이에 이제 균형을 유지를 못하게 되거나 또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매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좀 부과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는 수탁자는 충실 의무 그리고 이제 성관주의 의무라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탁 재산 관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법적으로 이제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게 되고 또 금융법상 제재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재수 씨가 실질적인 수익자로 이제 장남 한성우 씨를 지정하면서 모든 재산을 몰아줬는데, 자, 그래서 동생인 미정 씨가 유류분이 침해됐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속과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이제 몰아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이제 민법상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미정 씨는 이런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장남이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유류분 침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만약 유류분 침해라고 본다면 한미정 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 제도지 않습니까? 네. 사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신탁은 생전에 했단 말이죠. 유류분 대상이 안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무장님께서 확실히 이제 법적 지식이 높다 보니까 예리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뭐 늘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비슷한 기사를 한번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이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재산 이전을 하는 경우에 이것은 사전 증여가 아니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신탁 계약은 이제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체결이 되고 신탁 재산이 이제 위탁자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이제 이전이 된 경우,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위탁자의 재산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다른 하급심 법원의 판단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기존 성남지원 판결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한 자산 이전도 실질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재산이 이전되는 사인 증여와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보아서 유류분 대상으로 포함하는 판례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이제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법원은 크게는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었었는데요. 첫째는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형식적으로는 신탁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로 위탁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신탁 재산의 수익권이 이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망 시에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 증여와 유사하다. 둘째로는 네. 위탁자가 생존 중에도 신탁의 내용을 자유롭게 좀 변경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도 행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재산은 이 생전 증여보다는 사후에 이제 상속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자, 3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이제 마지막 이유로는 이제 신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 뭐 대가의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이 수익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구조였다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신탁 개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형태의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재산을 이렇게 이전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망 이후에 재산 이전과 같은 법률 효과를 가지게 된다면 네. 그것은 이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미정 씨는 이러한 최근의 어떤 하급심 판단의 어떤 추세를 좀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럼 뭐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재수 씨가 설정한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 실질적으로 장남인 한성우 씨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최근에 있었던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대로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즘에 유언 대용 신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한 좀 관심이 증가하고 또 금융기관도 이런 상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의 장점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은 복잡한 좀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그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설명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좀 제대로 지켜졌냐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은행이 단순하게 상품의 어떤 장점만 설명하고 위험성이나 뭐 이런 유류분 침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를 하질 않았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품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고 또 향후 상속인들 간에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한다면 유언 대용 신탁에 가입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 한미정 씨께도 한마디 더 붙여주시죠. 한미정 씨 이 사건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제 계약 체결할 때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치매 정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유언 대용 신탁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어떤 법원의 입장은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해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유류분 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정 씨의 어떤 유류분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융기관의 이제 불완전한 판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하니까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또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